39번째 괴담. 첫 번째 이야기. 거울의 빛이다. 거울에는 자주 이상한 게 비치는 경우가 있다. 유라는 혼자 사는 남성한테 들은 이야기다. 돈의 오래된 임대주택에 막 이사했을 때였다. 밤, 탈의소에 있는 세면대 앞에 서서 이를 닦고 있으니 문득 정면에 붙어있는 거울에 묘한 위화감이 들었다. 왠지 광경이 이상하다. 자세히 보니 거울면에 비친 자신의 대각선 뒤쪽, 열려있는 탈의소 문 뒤에 길고 검은 머리카락 다발이 늘어져 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머리카락은 물론이고 그 비슷한 것도 없다. 그저 열린 문 너머에 불이 꺼진 어두운 복도가 보일 뿐이다. 잘못 보았나 싶어 다시 거울을 향해 돌아서니 또 같은 위치에 머리카락이 비친다. 유는 기묘하게 생각해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거울에 얼굴을 갖다 대었다. 그러자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그리고 얼굴이 엿본다.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자 얼굴 절반. 그게 문 뒤에서 쓱 튀어나와서 유를 빤히 쳐다보았다. 유는 깜짝 놀라서 한 번 더 문을 돌아보았다. 역시 아무도 없다. 아무리 응시해도 귀를 기울여도 거기에 사람이 있는 기척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거울에는 똑똑히 비치고 있다. 왠지 기분이 나빠져서 유는 거울을 돌아보지 않은 채 얼른 탈의소를 떠났다. 그리고 부엌 싱크대에서 이불 헹구고 그날은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로부터 아침이 되는 걸 기다려서 한 번 더 탈의소 거울을 살폈지만 이상한 건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역시 잘못 본 건가? 유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납득시켰지만 하지만 안심한 것도 잠시뿐이었다. 밤이 되니 또 그 여자가 거울에 비친 것이다. 여자는 역시 문 뒤에서 얼굴을 절반 내밀어 유를 대각선 뒤에서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사라지고 밤이 되면 또 비친다. 아무래도 여자가 비치는 건 밤뿐인 것 같다.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쁘다. 유는 어쩔 수 없이 홈센터에서 적당한 천을 사서 거울 전체를 커튼처럼 가렸다. 이걸로 거울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물론 불편하기는 했다. 하지만 일일이 불쾌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아무튼 이걸로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밤이었다. 유가 욕탕에 들어가려고 탈의소에 발을 디딘 순간 거울을 가린 천이 꿈틀거렸다.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진다. 그리고 천이 안쪽에서 쓱 부풀어 올랐다. 그것은 사람이 천 너머로 머리를 들이미는 형태 그 자체였다. 유는 비명을 지르며 집을 뛰쳐나오더니 그대로 근처 인터넷 카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바로 이사했다고 한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여성 회사원 쥐의 집에는 할머니가 남긴 오래된 삼명경이 있다. 하지만 그 삼명경을 보면 때때로 거울 3개에 각각 다른 사람이 비친다고 한다. 참고로 쥐랑 똑같은 얼굴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3명 다 쥐랑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다. 아무튼 간에 기분 나쁨으로 그 삼명경은 계속 벽장 안에 넣어두고 있다고 한다. 또한 K라는 다른 여성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K에겐 2살 어린 여동생이 있다. 이 여동생이 어릴 적 유난히 손거울을 무서워했다. 손거울이라는 건 K의 어머니가 사용하던 물건으로 평소에는 침실 화장대 서랍에 넣어두고 있다. 그걸 K가 소꿉놀이 때 쓰려고 빌려오면 어김없이 여동생이 싫어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다. 이유를 들어보니
그 손거울에 낯선 여자가 비친다고 한다. 물론 K가 보아도 거기에 있는 건 자기 얼굴뿐이다. 하지만 여동생이 혼자서 보면 반드시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K는 여동생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손거울을 가져오지 않게 되었지만 어느 심야였다. K가 어린이 방에서 자고 있으니 갑자기 옆에 있는 이불에서 여동생이 비명을 질렀다. 놀라서 벌떡 일어나 보니 여동생이 몸을 웅크리고 훌쩍이고 있다. 듣자 하니 그 여자가 방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것도 손거울을 들고서. 그리고 여동생에게 봐, 봐! 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분명히 악몽을 꾼 거라고 K는 생각했지만 문득 여동생의 머리맡을 보니 거기에는 어머니의 손거울이 놓여 있었다. 자신도 여동생도 들고 왔을 리 없는 손거울이 왜 거기에 있었는가? 그 답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쓰레기집. S현에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F라는 여성 회사원에게 들은 이야기다. F의 새 집 근처에는 이른바 쓰레기집이 있다. 자그맣고 오래된 단독주택인데 마당에 접한 유리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늘 새까만 쓰레기 봉지가 높이 쌓여 있다. 그것은 뒤쪽 작은 창문이나 2층 베란다도 마찬가지로 아무튼 밖에서 보이는 곳은 전부 둥글게 부풀어 오른 수많은 쓰레기 봉지로 막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실내 상태를 볼 수 없다. 어떤 주민이 살고 있는지도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물론 다른 사람 집이니까 그걸 안다 한들 어떻게 할 수 있을 리도 없으리라. 다만 궁금하기는 하다. 그래서 F는 이 집 앞을 지나갈 때는 늘 곁눈질로 흘끗 유리문을 보고 만다. 물론 보이는 건 쓰레기 더미뿐이다. 안은 절대로 알 수 없다. 분명 괴팍한 할아버지가 혼자서 살고 있는 거겠지. 처음에는 멋대로 그렇게 상상했다. 여기에는 고령인 남성 한 명이 있고 쌓아 올린 쓰레기 봉지로 창문을 가려서 세간의 눈을 의미도 없이 증오하면서 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미지가 이 쓰레기집과 딱 맞는 것이다. 하지만 얼마 후 그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어느 여름 아침이었다. F가 쓰레기집 앞을 지나가니 마침 유리문 부근에 뭔가가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었다.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다. 아이였다. 5살 정도 되는 자그마한 남자애가 유리에 얼굴을 붙이고 집안에서 빤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F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이 집 아이일까? 처음 보는 주민 앞에 놀란 표정으로 우두커니 서 있는다. 하지만 금방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남자의 어깨부터 밑부분이 없다. 타고 눈을 비빈다. 그리고 금방 잘못 본 거라는 걸 깨달았다. 남자의 몸은 제대로 있었다. 다만 쓰레기 봉지 안에. 그 애는 봉지에서 나와 있었다. 입구가 열린 쓰레기 봉지에서 어깨까지 내밀고 유리문에 달라붙어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F가 깜짝 놀라고 있으니 남자애는 쓱 유리문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그대로 봉지 속으로 쏙 머리를 집어넣었다. F는 넋이 나가서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남자애는 다시 봉지 속에서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왠지 기분이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F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며칠 후였다. F가 쓰레기집의 앞을 지나치니 또 유리문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보니 여자애다. 중학생으로 보인다.
역시 쓰레기 봉지 안에서 얼굴을 내밀고 F를 바라보고 있다. 어라? 저번과는 다른 애다. F가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여자애는 봉지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 적어도 할아버지가 혼자 살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면 대체 어떤 가족인 걸까? F는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매일 쓰레기집 앞을 지나갔다. 유리문 안쪽에 사람이 있는 광경은 가끔씩 본다.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있던 적도 있었다. 젊은 20대 청년으로 역시 쓰레기 봉지 안에서 머리를 내밀고 이쪽을 바라보다가 F가 멈춰서면 금방 봉지 속으로 들어간다. 또 주름투성이인 노파가 3명 있던 적도 있었다. 노파들은 각자 다른 봉지에서 얼굴을 내밀고 F가 바라보니 일제히 봉지 속으로 사라졌다. 참고로 아무도 없는 날도 많다. 그런 날은 쓰레기 봉지 입구는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 쓰레기집에 있는 건 대체 어떤 가족인 걸까? F는 늘 그게 궁금했다. 다만 상상만 할 뿐 절대로 이웃들에게 확인하지는 않았다. 그야 싫잖아요. 혹시 실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들어버리면. F는 복잡한 미소랑 함께 그렇게 말을 끝냈다. 세 번째 이야기. 장난감 상자. 여성 회사원 아이한테 들은 이야기다. 아이가 아직 유치원생이었을 무렵 생일에 외할머니가 인형을 사주셨다. 북슬북슬한 금발과 순진무구한 미소, 아담한 몸이 사랑스러운 아기를 본뜬 인형이었다. 크기도 실제 아기랑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졌다. 아마도 소꿉놀이 할 때 가지고 놀게 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아이는 이 인형을 좋아할 수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눈이다. 어중간하게 데포르메가 된 눈은 당연하지만 실제 인간의 눈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질적인 눈동자가 등신대의 아기 얼굴에 붙어있는 것이 기분 나빴다. 마치 인간인 듯 하면서도 인간이 아닌 이형인 생물. 그렇게 느낀 아이는 이 인형을 보자마자 무서워했다. 모처럼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무서워한 탓에 그 자리에서 부모님한테 혼났다. 물론 외할머니는 그저 쓴웃음을 지었을 뿐이지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인형은 소꿉놀이는커녕 아이 방에 진열되지도 못하고 아이의 장난감 상자에 들어갔다. 참고로 넣은 건 어머니다. 아이에겐 소중한 장난감 상자 안에 그런 기분 나쁜 것을 넣는 건 사양이었다. 어쩌지? 이제 2번 다시 상자 뚜껑을 못 열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아이는 진심으로 싫어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상대해줄 리도 없고 인형을 수납한 장난감 상자는 평소처럼 아이 방 한구석에 놓였다. 그 후로 아이는 절대로 장난감 상자를 열지 않았다. 열면 그 기분 나쁜 인형과 얼굴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에서는 장난감으로 놀지 않고 그림책을 읽게 되었다. 그런데 때때로 기묘한 사건이 일어났다. 아이가 혼자서 그림책을 읽고 있으니 갑자기 방 한구석에서 덜컹 소리가 들렸다. 뭔가 싶어서 쳐다보니 장난감 상자 뚜껑이 살짝 틀어져 있다. 이상하게 여겨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았지만 잠시 후에 또 덜컹 소리가 들린다. 보니 또 틀어져 있다. 이런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아이는 고민하다가 뚜껑 위에 자신이 좋아하는 개 인형을 올려놓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개 인형이 혼자서 상자에서 떨어진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툭 튕겨서 바닥에 떨어진다. 황급히 주워서 다시 뚜껑 위에 올려놓지만 잠시 후에 역시 떨어진다. 그건 마치 상자 안에서
무언가가 인형에게 충격을 주어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니 어느샌가 장난감 상자 뚜껑이 벗겨져서 바닥에 놓여있다. 깜짝 놀라서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거기에 인형은 없었다. 혹시 엄마가 버린 걸까? 안심한 것도 잠시 문득 자기 침대 위에 있는 이불이 부자연스럽게 부풀어 올라 있는 걸 깨달았다. 뭔가 싶어서 이불을 들추어 보았다. 인형이 있다. 마치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무미건조한 미소를 지으며 침대 속에서 누워 있었다. 아이는 엉엉 울면서 서둘러 인형을 장난감 상자에 쑤셔 넣은 뒤 뚜껑을 꽉 닫았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참고로 부모님은 아이가 아무리 이별을 호소해도 전혀 상대해주지 않았다. 분명히 어린아이 특유의 망상이라고 생각한 것이리라. 이렇게 된 이상 스스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끙끙 고민하여 겨우 묘안을 떠올렸다. 장난감 상자 뚜껑을 접착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인형을 완전히 가두어 버리는 것이다. 다른 장난감으로 놀 수 없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인형에 시달릴 바에야 그게 낫다.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얼른 작전을 실행했다. 상자랑 뚜껑 이음매에 테이프를 눌러 빙 한 바퀴 돌려 붙였다. 이렇게 고정된 뚜껑은 이제 혼자서는 열리지 않았다. 다만 때때로 상자 안쪽에서 쿵쿵 뭔가가 뚜껑을 두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아이는 장난감 상자째로 벽장에 넣었다. 그 이후 장난감 상자 이변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 9년 후, 아이가 곧 중학생이 되는 봄방학이었다. 필요 없는 걸 정리하려고 방을 물색하다가 갑자기 벽장 속에 있는 장난감 상자를 떠올렸다. 그러고 보니 그 인형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랜만에 확인해볼까 싶었다. 확실히 어렸을 적에는 자신은 그 인형을 무척이나 무서워했다. 기괴한 사건도 몇 번이고 겪었다. 그치만 그것도 옛날 일이다. 상대는 어차피 장난감에 불과하다. 무서운 요소 같은 건 하나도 없다. 혹시 그 인형이 기괴한 짓을 했다면 그건 자신이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착각에 빠진 것뿐이리라.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자신은 이제 어른이다. 겁먹을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 기분이 들어 아이는 벽장에서 장난감 상자를 꺼냈다. 뚜껑에 붙인 테이프는 오랜 시간이 지나 굳어져서 손으로는 뗄 수 없게 되었다. 테이프를 커터칼로 찢어서 뚜껑에 손을 대려고 했다. 그때였다. 덜컹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쿵쿵 무언가가 안쪽에서 뚜껑을 두드렸다. 이어서 탕 하는 충격과 함께 뚜껑이 날아갔다. 아이는 바로 힘껏 뚜껑을 누른 뒤에 낡은 잡지를 정리하기 위해 놓아둔 비닐끈으로 장난감 상자를 칭칭 묶었다. 그리고 다시 접착 테이프로 꼼꼼히 뚜껑을 고정시키고 상자를 벽장에 돌려놓았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2번 다시 그걸 열지 않았다. 또 세월이 흘러서 지금 어른이 된 아이는 부모 곁을 떠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장난감 상자는 생가 벽장에 남아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 작년 연말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와서 옛날에 쓰던 방을 청소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대화하면서 장난감 상자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청소를 했다면 벽장 안에 있는 엄중히 봉인된 상자도 발견했을 것이다. 어머니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한 걸까? 아이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 작년 연말부터려나? 아파트 복도를 걷고 있으면 뭔가 자그마한 것이 뒤에서 자박자박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지는 것이다. 참고로 돌아봐서 정체를 확인한 적은 아직 없다.